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분명 지금의 경남복지정책보다 더 나은 경남복지정책을 말하고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며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선거 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지역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7번째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제안했던 복지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안했던 복지정책, 또다시 제안하게 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지 전문가로 묵묵히 현장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맞추어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과다한 업무, 고용이 보장되지 못한 계약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정부가 고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챙길 줄 모르는 사회복지사,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사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제대로 당당하게 우리가 제안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전략이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넘기 힘든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넘기 힘든 큰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남사회복지정책연대와 경남시문이 주최하고 경남사회복지사협회와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경상남도지사 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남사회복지정책연구 TF 정해창 위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경남사회복지정책연대와 경남시문이 주최하고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사회복지계가 한 목소리로 복지정책 의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모두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관심과 요청 그리고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식순에 의하여 오늘 참석하여 주신 경상남도 사회복지정책연대 참여단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연대 단체장님을 일괄로 소개하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박성욱 회장님,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염동문 회장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남협회 박민현 회장님, 경남노인복지시설협회 지연희 회장님, 경남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강용순 회장님,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김영목 회장님, 경남지역자율센터협회 정해창 회장님, 경남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이광원 회장님,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경남지회 강금여 회장님,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경남지부 최수연 회장님,
한국노숙인 복지시설 부산 경남연합회 김동인 회장님, 경남아동복지협회 김지수 회장님, 경남여성상담소 시설협의회 이현선 회장님, 경남사회복지관협회 장수용 회장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경남협회 정병두 회장님,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경남지회 김강민 회장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 곽인철 회장님, 경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풍부 회장님,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경남지회 조학환 회장님, 한국정신재활협회 경남지회 송홍숙 회장님, 경남다문화지원가족센터 송혜경 센터장님,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 홍승호 센터장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남지부 허연무 회장님, 경남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김태현 회장님. 자, 일괄 소개받으신 직능단체 대표님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자, 뒤로 돌아서서 자, 인사하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직능단체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시군 지회장님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거제시 정기풍 지회장님, 거창군 유수상 지회장님, 고성군의 이종수 지회장님, 김해시 김진경 지회장님, 남해시 배경순 지회장님, 밀양시의 추정숙 지회장님, 사천시의 김선기 지회장님, 산청군 성인철 지회장님, 양산시 이호일 지회장님, 의령군 전병석 지회장님, 진주시 이인우 지회장님, 창녕군의 하영철 지회장님, 창원시의 이성배 지회장님, 통영시의 이호용 지회장님, 함안군의 황미화 지회장님, 함양군의 김점남 지회장님, 합천군의 소재훈 지회장님. 자, 각 지역의 지회장님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개회 인사 시간입니다. 예, 먼저 공동주관인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염동문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개회사로 하기보다는 짧게 한 말씀 드리고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힘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했던 후보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연대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죠? 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관으로 경남사회협의회 박승욱 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은 되었다고 하지만 시설 현장은 아직도 정말 힘듭니다. 그게 우리한테 거의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사 하고 영혼을 모으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시설종사자 여러분들 또 직능단체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내가 드립니다. 드리고 다음에 경남시문과 또 사회복지사협회 또 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 주관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며 특히 직능단체 여러분들이 16개 부분에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도록 함께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그 바쁜 와중에서 와서 여러분들하고 또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상당 대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사장을 맡고 또 사회를 보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TF를 구성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데 또 채워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경축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욱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정책 제안으로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2부에 있을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부 토론회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2부는 경남도지사 후보자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장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자 최종 토론회 사회는 2부 사회는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감정기 명예교수님을 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1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남도지사 후보 복지정책 토론회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 토론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저점에서 경상남도 지사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의 복지에 관한 철학이라든지 비전 그리고 정책 어떤 그 추진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약속을 다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일부 사회도 여러 차례 그동안의 경과가 이렇게 거듭해서 좀 이렇게 소개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경남 사회복지협의회와 또 사회복지사 협회가 주축이 되는 경남사회복지 정책연대는 그동안에 몇 가지 준비 작업을 해왔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미 다 거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만, 주요 우리 그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직능단체들이죠. 직능단체들로부터 정책 의제들을 우리가 제안을 받았고, 또 그것을 내부 토론회와 또 그 다음에 정책연구 TF의 정리 작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가지의 핵심 의제와 또 55가지의 분야별 정책 의제들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 의제들을 제안서에 저희가 담아서 오롯이 담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대 단체의 그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 후보자들께는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바는 바로 이렇게 개발된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이 정책 의제들이 제8기 민선 경상남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그 복지 정책으로서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청중석에는 도내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한 우리 사회복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모든 내용을 널리 공유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복지의
아주 유력한 담당자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이러한 오늘 논의된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지켜지는가를 여러분이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세 분의 후보님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님의 순서가 되겠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님, 그리고 정의당 여영구 후보님의 세 분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모시게 될 것입니다. 진행 방식은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보시는 통상적인 후보자 초청 토론과는 좀 많이 다르고, 따라서 우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각 후보별로 약 3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먼저 한 10분간 각자의 복지 정책에 관한 비전과 구상을 발표하시게 되고, 이어서 사회복지정책연대가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사회자를 통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 간 상호 토론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박완수 후보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예, 박완수 후보님은 창원시장과 제20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되셨으면 예. 바로 이어서 약 10분간 후보님의 복지 철학과 비전 등을 담은 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립니까? 예. 이걸 가지고 바로 할까요? 오늘 우리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일,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염동문 회장님하고는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로 출마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 전문가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사회복지 분야에 부족함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염동문 회장님께서 제가 도지사로 출마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책에 대한 자문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때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뭐 좋은 정책도 물론 보내주시고 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 또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님들 전체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왜 도지사로 출마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도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거고 하는데, 저는 우리 경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또 평생 경남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경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한때 우리 경남이 굉장히 웅도로서 각 시도 중에 도의 위상이 굉장히 상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도의 위상이 많이 무너지고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재정적인 부분도 안 좋아지고 1인당 도민 개인 소득도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해서 보기가 좀 안타깝고 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도정을 맡아서 내가 이때까지 닦은 역량과 나의 경험을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신 우리 도민들, 나를 키워주신 우리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도지사를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출마하면서 내었던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나 또 SNS를 통해서 일부 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기 오신 어려운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론 제가 내어놓은 공약들보다도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저에게 제시했던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예비 지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이 부분 이외에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서 박한수가 도지사가 되면 이런 부분을 도정을 끌어가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예? 원래 한 10분간 저희가 이제 준비하신 연설을 아니, 시간이 듣기로 했- 30분밖에 없다 하는데 예. 제가 말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준비하기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질문을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예, 여기서 다 얘기하시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메모해서 주최측에 주시면 후보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만, 지금 후보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혹 꼭 한마디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지역자율센터 협회장 정희창입니다. 네. 도지사님께서, 후보님께서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신다면은, 우리 지금까지 법과 제도가 이게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지난해 12월 24일 날 법안으로 채택된 처우 개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지방에서는 도나 또 시군에는 조례가 있고요. 그 법과 제도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이 정치를 하실 건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첫 번째 관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인가 법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노동의 강도나 노동의 책임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우라든지 보수가 아주 약하다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부분은 국가가 맡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치단체가 맡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되면 결국은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조례나 규칙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 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처우도 아마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따라서 다 차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도지사가 되면 우리 경남도 사회복지사 협회 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나 어떤 정책적인 제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인 좀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 경남도의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와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었을 때 우리 염동훈 회장님과 경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대표를 정해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우리 경남도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보수의 그 향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기준에서 이 정도로 향상하면은 이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지원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또 아니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일정 부분을 더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동안에 몇 가지 우리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후화된 사회복지 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재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30년을 넘은 이런 노후화된 시설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보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런 문제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시설들은 빨리 그 상태를 진단을 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많은데 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접하신 바가 있으시면 또 보관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대부분 6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에 건설된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시설된 새로운 시설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벌써 한 거의 40-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원래는 정부에서 이렇게 과거에 많이 지원을 했던 겁니다.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또 나머지는 자치단체와 시설 소유자가 사업자가 이렇게 부담하고 해서 분담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시설 보강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부나 경남의 재정 사정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시설 보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국 급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의 사회복지 시설 전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강 사업을 연차별로 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도 이제 공공시설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인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정부나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민간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거의 뭐 과거에는 100% 지원한 것도 있었습니다. 시설, 사회복지 시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통해서 공공시설, 민간시설 구분해가지고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단에 따른 어떤 우선순위 설정, 그것에 따른 이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혹시 이제 보관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공무원에서부터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신변상의 위해를 이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인권 침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이제 수급자들로부터 민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만드는 사전적 보장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뭐 위협을 받는다든지 상해를 받는다든지 폭력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위해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사전적으로 보장하는 그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바,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자치단체가 100% 부담해야 될 것이고 민간 부분은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환경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위협적인 요소를 안고 들어가는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시설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건축물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의 대상자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 종사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것이 그 사업 책임자, 시설의 관리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법령으로도 제정이, 사업자가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법령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를 강화해서라도 우리 경남만큼은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네, 제도 부분과 물리적 환경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여성 부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으로 인해서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 여성 안전 연대 사업비, 그다음에 폭력 근절 관련 사업비,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서 여성 권익 정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앙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과 또 지방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혹 도 차원에서 이런 공백에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에 정말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업무를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에 많이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하는 여성가족과 관련된 각종 복지 서비스는 다른 조직에 통합을 하든지 오히려 더 확대 편성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폐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은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개편이 있을 건데, 개편이 될 때 그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여성가족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은 전혀 없어지거나 축소될 우려가 없다. 그런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부처는 없어지겠지만 사업에 결정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만약에 어떤 관련 정책 변화 과정에서 지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도지사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활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개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활 사례관리사를 이제 지역 편차 없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남에는 20개 지역 자활센터 중에서 7개 센터에만 관련 사례관리사가 배치되고 나머지 13개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자활을 전담하는, 자활 문제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이제 사례관리라는 것은 나중에 그럼 따로 공부를 예, 사례관리라고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그 수급자나 대상자를 케어하는 하나의 일종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활센터의 말씀이죠. 사례관리사. 자활센터에 예, 자활 영역에도 있고 사회복지 많은 영역에 소위 이제 사례관리라는 그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활 영역에도 특히 자활 관련 사례관리사를 전면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재는 지금 7개만 배치되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20개 중에서 7개만 배치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13개에서 나머지 13개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럼 제가 볼 때는 의무 배치 사항인 것 같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 도가 관리하는 자활센터 같으면 뭐 의무적으로 당연히 사대 관리사를 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도지사가 되면 해결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대 관리사가 없는 자활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센터가 제대로 자활 관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가진 분들을 배치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부분은 바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역시 나중에 진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에 저희 사회복지정책연대에서 추천하는 전문인 2명 이상을 인수위에 참여시켜서 정책 입안에 좀 이렇게 하나의 그 도움으로 삼으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도청에 행정고시를 학교하고 도청에 개장부터 20대 중반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과장국장을 지내고 합천군수가 창원시장, 지방행정을 내가 두루두루 우리 경남에서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뭐 아주 깊은 지식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 개장하면서 마지막 자리가 사회개장이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를 총괄했던 부서였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경남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그때하고는 상이 많이 지금 달라졌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호를 처음 내걸었던 게 시작부터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구호를 내걸고요.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 도청 행정 조직부터 일하는 조직으로 확실히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도청 조직이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보다는 기능보다는 과학 목표를 구성원들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서 도청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혁신부터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되기 전하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뭐 사람이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되고 나면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만 박원순은 창원시장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책임진다 하면 제가 좀 정치인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웬만큼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이때까지 정치인의 또 행정가로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도지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고 과연 근데 문제는 우리 염동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극을 좀 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도지사가
혼자서 도정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공무원들이 있고 그 공무원들도 같이 도지사하고 의지가 맞아 같이 들어가야 이게 팍팍 그냥 행정이 돌아가는 건데 도지사가 지시해도 공무원들도 안 따를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인수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수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여기 사회복지사 대표님들 한두 분 포함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도청 조직을 혁신하는데도 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지사가 되면 6월 1일 선거 끝나고 나서 7일 1일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또 안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도지사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위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임입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님 말씀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저희들은 법인의 기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기 요양 기관이다 보니 사회복지사의 교육 개선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시설이나 제가 장기 요양 센터들의 찾아먹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곳에 와보면 시설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가 기관을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 의견을 무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장기요양센터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좋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기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데 그 제가 장기 요양시설에 지원도 민간 시설인데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을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하고 개인이 있는데요. 예. 민간은 들어가지만 우리 개인은 안 들어가요. 아, 민간은 법인은 들어가는데 개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저는 아까 우리 지역 아동센터 그 처우가 꼴찌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경남의 잣대만 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나 정부의 그 보건복지부의 그 기준과 전국의 평균적인 그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기준을 일제히 한번 뽑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의 기준이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는지 물론 그 중에 보면 전국 기준보다도 평균 기준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것 같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국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일단 처우 개선할 거나 하고 개인 그 장기 요양 시설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또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같이 개인 시설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참고해서 도지사가 되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로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도 협의회가 있으시잖아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그 의견을 저희 측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후보자 측에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이렇게 성장에 너무 중심을 두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제대로 국민으로서 또 정부의 당연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경남 도민의 행복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도지사가 되더라도 계속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입장을 또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도정이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재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건강하시려고 우리 도민들도 건강하시니까 건강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하고 다시 분권으로 다시 한번 요청하시니까 여기에 접수는 했는데 정리 과정에서 아마 이게 이제 회원 단체 중심으로 적겠습니다. 이제 장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분위기를 조금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후보님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 곧 단상으로 오르실 텐데요. 오르실 때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오시기 전에 준비하실 때 약 10분 정도 모두 어떤 정책 발표를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혹시 준비되셨으면 향후 한 10분간 발표를 듣고요. 이어서 추가 질문을 제가 하고 또 현재 청중석에서 두 분이 질문을 하시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인사하시면서 연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우리 캠프의 이야기를 1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에 읽어놓은 게 좀 있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100이면 제가 한 10개 정도는 들어본 기고 한두 개는 좀 아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 1% 정도 알면서 여러분들 앞에 마이크 드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일이 됐습니다. 어쨌든 핵심이 딱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김경수 지사 쳐다보면 막 우유빛깔 김경수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연탄빛깔 양문석이고. 그 다음에 착한 김경수, 거친 양문석.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수 지사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거친 양문석 연탄빛깔답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의 가장 핵심은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가 들어왔었으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주 52시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동안 한 사람이 60시간, 70시간 1일 2교대를 했었으면 이제는 주 50시간에 4년이 지났으면 이제 1일 3교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안 필요한 모양.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는 그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선생님들은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내용도 없는 강사 힘함 실어준다 생각하고 아이라도 기라도 하면서 좀 하기애애하게 한번 가봅시다. 기양 박수 칠 거면 소리도 지르면 얼마나 좋아. 고맙습니다. 자꾸 대사에 잡히잖아요. 중간에 박수 치지 마이소. 주 52시간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우리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 기준을 이제는 맞추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수많은 사회복지 영역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핵심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사람, 하나는 시설, 하나는 예산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예산으로 또 집약되죠. 자, 그랬었을 때 사회복지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그분들이 밤에는 안 아픕니까? 밤에는 안 힘듭니까? 밤에는 보호 안 해줘도 됩니까? 근데 왜 여기서만 대답을 하지? 저분들은 안 해도 되는 모양이네.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쇠가 빠지게 하루에 12시간씩 2교대를 해왔고 그 제도를 1일 3교대로 만들어준 게 52시간인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1일 2교대에 심지어 야간수당 받지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나 앉게 됐냐 말이죠.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역사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또 채워넣고 메워넣고 그 메워놓은 것들이 또다시 좀 더 나은 질로 변화하는 과정이 저는 역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경남도지사는 문재인 정부 김경수 도정이 만들어놨던 52시간 체제에 이제는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어야 되고 그 3교대에서 좀 더 처우가 단단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당당한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한 엄마, 근데 이건 박수 안 치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당당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당한 엄마, 아빠가 될까요?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 임금과 복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가 모자랍니다. 세 번째가 소비 수준이거든요. 폼나게 소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뭔 폼나게 소비를 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끼면 한꺼번에 하시고 안 아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복지는 경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임금이 높을수록 그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임금이 높을수록 양질의 노동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갔을 때 그 지역 사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돌봄의 대상이 1차적인 게 아니고 돌봄의 주체가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 헌신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돌봄의 대상들이 따뜻해지고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활고에 찌들어서 인상 팍팍 쓰고 할배 좀 걸어라 좀 이러는 것보다 아버지 돼지에 그래도 한 발만 더 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처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복지가 1차적이다. 양문석은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끝에 행님들은 아닌가 봐. 저는 정말 사회복지제도를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영역인데 대부분 제가 만나봤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입장들은 어디 가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쨌든 쇠가빠지 공부해갖고 그 자격증 시험 통과해서 취직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유 요새 뭐합니까? 아유 뭐 그러면 건강히 살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차라리 사회복지사라는 타이틀이 번듯하면 그래도 열악한 상황에서 나 사회복지사야. 그리고 나 제대로 일하고 이 사회에서 헌신하고 공익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아닌 종사자들 입장은 또 더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과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이 정말 엄마 아빠로서 내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뭐를 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저 이 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처우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어 놨고 그 법이 여러분들의 열정페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당할 수 있는 임금이 필요합니다. 저의 이번 경남도지사 슬로건이 기본이 강한 경남, 거침없이 양문석인데요. 연금 나중에 많이 줄게 해봐봐야 현찰보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죠? 당장 현찰이 필요한 사람에게 10년 뒤, 20년 뒤 메가시티가 어떻고 저 신공항이 어떻고 KTX가 어떻고 고속도로가 어떻고 쇠 빠지게 이야기해봐야 헛방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자존심과 자부심, 나의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 아들, 딸이 동네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것. 이거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를 강조하셨는데요. 넉넉지 못한 급여 때문에 시집 장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음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을 벗어난 연설 비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 추가 질문의 순서로 들어가겠는데요. 저희가 미리
질문서를 받아서 정리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진행 중에 준비된 질문이 미흡하다 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직접 해당 그 단체에서 자기 목소리를 후보자님께 전달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두 분을 다시 질문자로 플로어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또 시설과 재정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것을 통해서 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좀 몇 가지 좀 구체적인 게 있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시설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지역에는 그 사회복지 시설 중에 좀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이 시설을 좀 더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이유로 해서 잘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 시설들은 빨리 그 상황을 진단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네, 김경수 도정이 홍준표 도정을 이어받을 때 경남 예산이 5조 한 8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도정 4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배 이상이 튀인, 2배 가량 튀었군요. 11조 예산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의 39%,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면 4조 1천억이 21년에 사회복지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될 정도로 김경수 도정이 정말 탄탄하게 길을 닦고 간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그분들,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분들에게 투입되는 돈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돌봄의 주체인 여러분들에게 투입된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에 저는 기본적인 1차성은요, 여러분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1차적입니다. 근데 질문이 나와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저는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A 등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임기 1년 안에 A 등급 시설의 이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순서대로 4년 내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과 기능 증가를 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여러분의 처우가 1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해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돌봄의 대상들이 행복하고 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네. 돌봄의 주체가 아마도 1차적인 그 복지 관심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서는 경남형 호봉제라든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의무적 적용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으신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간의 이 차이와 차별에 대한 문제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타나는데 국비로 운영되나 안 그러면 시비로 운영되는가,
국비 12의 그 일정 비율상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차이와 차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해 왔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들이 그때 왔는데, 대체로 아동과 여성 관련 복지 영역의 처우가 상당히 그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는 여러 단체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단일 호봉 체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일 호봉 체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 그대로 단일 호봉 체계만큼 논쟁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게 없거든요. 가장 상층에, 여러분들 중에 가장 상층에 있는 분들도 기본적인 프라이드가 이제까지 나보다 밑에 있는 등급의 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흐뭇해 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최고의 여러분들 간에 최고의 최상급에 있는 분들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아래 단위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들, 중간 단계에 설득하는 과정들이 아주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많은 대기업에서 단일 호봉 체계를 이미 만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보면 하나의 답안지 또는 표준이 딱 나옵니다. 그 표준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집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역대 민주정부와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의견 수렴하다가 의견 조정하다가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형태, 저는 기본적인 반대입니다. 정책 결정이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의 속도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가 있어도 이런 단일 호봉 체계를 구성해서 최소한의 단위가 합의하면 시행하고, 이제부터 보완해 나가는 작업. 시행단하고 줄줄줄 끌면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중에 또 누구는 계속해서 3년이고 4년이고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현장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제가 지금 이제 그 청중석에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계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현재 꼭 여성가족부 폐지건과 관련된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제가 박완수 후보자님한테 질의를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우선은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하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내려올 겁니다. 그죠? 만약에 도지사 후보자님께서 그런 상황이 내려오더라도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자로서의 소감을 좀 듣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경남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가 경상남도 전체를 아우러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정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단히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함을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지사님이 되시면 이 부분들을 저 위에 정당이 저렇게 하더라도 나는 도지사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안 올라갔는데요. 저희들이 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와서 난동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거의 심리적으로 문제가,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수당을 개설해 주십시오. 경남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에서 전원이 이 보라색을 입고 후보자에게 지금 애원을 하는 겁니다. 모든 후보자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박수 안 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죠? 제가 지금 잘 안 들리죠. 울려서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제가 못 알아들었고, 두 번째는 여가부 폐지에 따른 그 효율성이 우려된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수당 이제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잘 못 들어서 넘어가고, 여가부 폐지 여러분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다 노동부 쪽으로 다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여성 피해, 폭력 이런 부분들은 또 법무부로 다 넘기면서 사실상 복지 영역 거의 절반을 해체시켜버린 부분이 오늘 현상입니다. 여기에도 거의 3분의 2가 여성들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전히 구조적인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온몸으로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는 하고 말은 하고 구호로 외쳤는데, 그 여성들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한 정치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여가부가 있어서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따져왔는데, 청년들, 남자 20대들을 선동해서 여자 20대들과 대립시키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켜서 득표를 하려고 하는 정말 추악한 정치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겪고, 오늘 또다시 이 불안감에 떨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지방정부와 도단위 광역정부가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짧은 질문에 긴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들켜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고 시간이 촉박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시간을 좀 우리가 넉넉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어서 장교양 부문에서 또 질문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까 역시 짧은 질문,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고, 돌봄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저희 경남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교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어떤 점검 대상이 되면 점검을 받아야 되고, 지원 대상이 되면 너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저희가 장교기관의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양산에도 사회복지사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진주에도 사회복지사 수당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노인복지법에서 사회복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남에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설기관만 300개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관만 2,000개가 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한 곳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만 기다리시죠. 지금 이런
영역들이 저 분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의 수당, 야간 수당 줄줄이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봉사하고 희생으로 다 떼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해놓은 법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무가 아니고 권유라고 올렸다고 예산 배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 잡아야죠. 6월 1일 바로 잡아주세요. 예. 혹시 마무리 인사를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너무 하시네. 불러놓고.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지? 마이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것도 각각의 다른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행복이 필수인 영역인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엄청난 한국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은 더 행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면 우리 소외 계층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단상으로 모실 때 여러분 박수, 예,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영국 후보님은 20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제6대 정의당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미리 저희가 주문한 것은 약 10분간 그 준비하신 말씀을 해주시고 남은 시간을 통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지금 다른 일정으로 급히 움직이셔야 될 일이 있으신가요? 4시에 올 중소기업인 거 있죠. 그렇죠. 지금 최소한 여기서 한 4시 20분 전에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분이니까 큰일 났네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시게 됐는데요. 10분을 충실히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영국 후보님의 비전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우리 평등 보라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경남 여성 복지 상담소 시설 협의회 분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국회의원 짧게 한 1년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이제 상임위를 겸임했는데, 제가 여성가족부 예산심사 국정감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당시에 국정감사할 때 예산이 겨우 1조가 좀 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예산이 1조 넘은 게 처음이라고요. 그 앞에는 뭐 8천억 얼마 막 이러다가. 그래 이제 그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성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우를 한번 가져봐라. 이게 청소년 관련 단체도 있고 한데. 그래 아이들 한 끼 정신값을 책정해놨는데 2,500원인가 해놨어요. 얼마예요? 예. 뭐 그 정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식대를 제발 좀 올리자. 지금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회복지사 분들이 근무하는 데가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가부 산하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미달되는 겁니다. 서울시 정도만 그 미달되는 부분을 그 지자체에서 보충해주고 약간 상회하거나 좀 그런 수준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이 왜 이런가 정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5급 사무관에게 당신들 여가부에서 일을 하다가 저 경남도청으로 8년 가다 가면 임금 차이가 생깁니다. 공무원으로서 똑같은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서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백령도에서 근무하던,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그 근속 연수에 따라서 후봉이 단일 후봉제로 이렇게 쭉 진급이 됩니다. 당신들은 처우를 그렇게 받으면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들게 일하는 이 외 사회복지사들은 서울에서 복지사 활동하는 사람, 또 서울 안에도 무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공공기관에서, 또 민간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또 요양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각 기회에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적어도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 수요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처우는 전국적으로 단일 후봉제로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그건 지방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간 안 되겠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선망하는 직업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고 또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들어간 것을 많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예를 들면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기관이나 또 무슨 센터 우리 아마 제가 볼 때 보라색 입고 있는 저분들이 종사하시는 여성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가 아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낮은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경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보다 1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조례로서 제도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결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좋아지면 그 서비스를 받는 행복해지는 사람은 경남 도민들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좀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제가 어제 토론하면서 두 후보께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분기별로 경남의 정당 지도자들과 분기별로 정례 정책 협의회를 해나가죠. 그래서 각 당이 대변하고 싶은 사람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큰 당들이 대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골고루 경남 도정 행정과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제안을 드렸고 다 흔쾌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16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정당 대표들하고 저녁 회동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서도 전국에 있는 가장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돌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이 서비스를 강화하려면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 공무원을 좀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곳곳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이런 분들의 처우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향상돼야 된다. 요 이야기를 제가 저녁 먹으면서 꼭 전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사실 5월 2일 날 창원에 이제 내려와서 도지사 선거 준비한다고 지난주에 그 사무실에 뺑기치라고. 그래서 사실 이 세상 공약 준비를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좋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예산은 어디에 가장 1차적으로 그 예산이 쓰여야 되는가,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치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 철학을 가졌는가,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철학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갑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복지의 손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그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도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학대하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홀로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홀로 남겨진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기도 해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것도 좀 건립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로 그런 좀 통합적 돌봄과 복지를 돌볼 수 있는 그 시군별 통합 센터 같은 것은 꼭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있네요. 통합상담소지.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남의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공공이 좀 개입해서 정말 살기 좋은 좀 실버타운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의료인과 사회복지사가 그 노인 돌봄을 정말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좀 생애 주기별 경남형 복지 모델을 한번 만들어내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또 복지기관들이 행정으로부터 위탁 운영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가지는 생각이
뭐 물론 위탁 운영도 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서 일하는 주요 인력들은 저는 준공무원급의 그 수준으로서 좀 관리되고 또 소속도 지위도 그렇게 좀 변경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제도화시키기 위해는 많은 좀 토론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도지사에 당선돼도 그렇고 되지 않더라도 우리 그 당사자분들과 제안해서 경상남도 복지 대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런 총합적 의견들을 한번 모아나가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은 뭔지, 또 우리 경남만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무엇을 확대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좀 당사자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좀 그런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그런 자리를 꼭 한번 만들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당선되어서 우리 여러분들과 행복한 함께 사는 경남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라는 단서를 앞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꼭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니까 단일 호봉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의 준수 수준을 넘어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계가 안고 있는 아주 현안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복지계와 좋은 공조자로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람들을 정책 일선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채널로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어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활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질문서를 미리 받아보셨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질문은 노후화된 사회복지 시설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고, 그것이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기능 보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산의 문제겠습니다만. 우선 뭐 사회적으로 요즘 안전 문제가 워낙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은 안전 문제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후시설은 반드시 재설립을 한다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꼭 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어디다 우선적으로 배치할 건가 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는데요. 아까 앞서 다른 후보님들께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현 정부의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 지방의 구체적인 여성의 권익이나 또 하고 있는 일들에 미칠 어떤 영향, 파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방 차원에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겠는지 좀 포괄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미칠 파장과 그것에 대한 대응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선 저는 여성가족부 기능은 더 훨씬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저희 정의당은 성평등도 격상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대하는 태도가 기타 부서처럼 대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고, 혹여나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서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서 현재 우리 경남에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는 그건 경남도에서 충분히 막아내야 된다. 그걸 커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기회장 부문에서 한 가지 준비하신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따로 오늘 공고에는 없는데요. 장기회장 쪽에서 원래 질문을 요청하신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현장에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에 안전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장기화 기간 운동하고 있습니다. 장기화 기간 운동하고 있고 장기화 기간에는 헌금과 민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국가가 관계가 정말 열악한 부분에서 정말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장기화 기간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민간 시설에 들어간다고 해서 경남 도민이 아닙니까? 그분들의 안전은 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고 자격수당이나 저 관련돼서는 아예 차별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일 임금 제도 부분도 저희 장기화 기간은 먼 부분에 정말 정상적인 부분인지 그래서 저희도 민간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면 저희도 사회복지 틀 안에 들어가서 같은 틀 안에서 함께 저희도 사회복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추후에 어떤 미래적인 복지 제도를 만들어 가시게 될 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장기화 기관도 사회복지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도의원 할 때도 예산 심의를 많이 해봤는데, 보통 위탁기관의 인건비가 무슨 물건 취급되듯이 금액이 딱 한정됐으니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은 해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건속이 지나면 호봉도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 안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 이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은 좀 나가야 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민간 영역도 좀 마찬가지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민간기관에 어떤 사회복지사 똑같은 처우를 해주는데 그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면 저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 뒷받침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접수된 질문 중에는 자활 부문, 자활. 여기 지금 사실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들으면 많이 울립니다. 지금 울려서 잘 안 들리긴 합니다. 그죠? 자활 영역에 자활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이제 인력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인력이 있는데, 현재 그 도내에 20개 지역 자활센터가 있지만 일부는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상당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자리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소규모 이 시설들 가운데는 필요한 인력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을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인력인데 예산 혹은 관심 등의 이유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문보다는 제가 이제 그런 요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어떤 붙여서 아니요, 특별히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 보여지고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예산 문제로 배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그 간호사의 날인데 대한민국이 간호사 한 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한 45명쯤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한 5명 내외 이렇습니다. 7명 내외.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제화하고 조금 전에 이제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될 것. 뭐 이런 것은 개론 없이 저는 배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이 다소 미숙해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한 관계로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자님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마무리 인사 겸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이어서 정책 협약 서명하는 순서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뭐 사회복지 분야에는 관심이 많아도 사회복지에서 영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그 어려운 문제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할 때 전임 경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께서 경남에 사회복지 1급 시험을 치려면 부산까지 가야 된다. 한 이런 불편을 이제 호소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인데 제가 이제 공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서 경남의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지금은 아마 1급 시험 경남에서 치고 있죠. 네, 그거 제가 해놓은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후보 토론에 막 그 머리 싸매고 있는데 한 분의 지역 아동센터장께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아동센터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점점 일을 안 하려고 떠나고 있다. 이런 아픈 현실을 좀 호소를 해왔고 저는 그걸 보면서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적 돌봄 영역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한데 이런 변하지 않는 상황에 정치와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뭐 이런 현실이 정말 좀 개탄스럽기도 한데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또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또 도정을 꼭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선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정책 협약 순서로 들어가서 잠깐 앉으셔서 설명을 해주시면